제가 20살 때부터 과외까지 한 돈 16년 동안 모아온 제 전재산 4억 몰빵 올인한 거였는데 그게 마이너스 79%가 나니까 사람의 시야가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이렇게 좁아져요. 대박, 폭등, 본전. 내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게 예민해지고 모든 게 짜증나지고 진짜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가족들한테 진짜 상처 주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데 가족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욕하고 막 밀어내고 이러면 나 혼자 남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는 성공과 수익을 바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충동 투자, 감정 투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돼요. (2016년에) 병원을 그 지방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9시부터 9시 15분 정도까지가 제 변동성이 제일 심하잖아요. 그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15분 동안 주식 이걸로 막 하다가 9시 부분에 출근을 하는데 매일 지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뻔한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주차장에서 서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 주식한다, 아, 저 사람 일에 집중 못한다, 이게 소문 나고 이게 병원장 이사장한테까지 퍼지니까 결국 그 1년 만에 그 내년엔 재계약하지 않겠다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어요. 되게 부끄러운 기억이죠. 보통 그렇게 매일 사고 파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그때 인생이 정말 바닥이었는데 마이너스 79%? 정확하게 기억해요. 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79% 나서 3억 2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났던 게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때 이게 현실인가 진짜. 정말 저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오랜만에 주식창을 열었는데 이게 4억짜리 계좌에 7,400만 원이 남아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현실 부정,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도 나 모르게 액면 분할을 했나? 뭐 이게 진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는 없는데 내가 주식 계좌를 지금 딴 걸 착각하고 있나? 2개가 있나? 그 정도로 공황장애에 빠질 정도로 그때 너무 멘탈 잡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36살이었죠. 네. 그때 정말 제가 20살 때부터 과외까지 한 돈 16년 동안 모아온 제 전재산 4억, 진짜 아파트 안 사고 주식에 몰빵 올인한 거였는데 그게 마이너스 19%가 나니까 그때 정말 절망이나 우울감, 충격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도 심장이 뛰어요. 아마 제가 뭐 진짜 엄청난 부자가 되고 60살, 70살이 돼도 아무리 행복해져도 그때 그날의 기억은 못 잊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뭐 보통 사람 정신과 의사가 뭐 그렇게 욕망의 노예라고 처음부터 돈을 뭐 1억 2억 하겠어요. 제가 사실 주식을 처음 할 때 뭐 삼성전자 아니면 뭐 셀트리온 이런 거 초반에 2011년 12년에 수익을 많이 봤죠.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주식으로 좀 상처를 입은 게 SK이노베이션. 주식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이게 1등 주식을 사가지고는 이게 뭐 100% 수익이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주식을 해서 100만 원 번 사람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거 1000만 원 넣었으면 이번에 1000만 원 버는 거잖아. 왜 내가 소심하게 100만 원밖에 안 넣었지?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삼성전자는 재미가 없다. 네, 우량주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너무 1등, 2등 우량주도 아니고 좀 가치주, 성장할 수 있는 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1000만 원을 넣으면 2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딱 나름 공부를 하는 거, 약간 기업 재무제표 같은 걸 보고 약간 가치 성장 또 원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아예 1등은 못 하겠고 SK 이노베이션이 그때 당시엔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성장을 하겠구나. 지금이야 전기차 배터리 하는데 2016년은 그게 막 유명한 얘기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뒤에는 분명히 성장을 할 거야. 그래서 샀죠. 근데 문제는 분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몰빵을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1000만 원, 1500만 원을 한 번에 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만 원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사고 한 2주 지났나? 회장님이 감옥에 가시는 거예요. 부회장님이 먼저 감옥에 가셨는지 회장님이 먼저 감옥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란히 감옥에 가셨어요. 그때 주가 주식 문제로 그래서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1년 6개월인가 존버를 했어요. 2013년 말에 샀나? 아무튼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도 아무리 가져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에 산 주식을 그때 한 물타기 해가지고 3천만 원어치 정도 갖고 있었는데 7만 9천 원인가 그때 손절을 했어요. 2015년 초반에. 제가 그때 왜 그랬냐면
서울대 병원의 그 펠로우, 그 임상 교수로 가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아, 나는 이제 서울대 교수도 이제 가니까 공부에 집중할 때다. 주식을 하지 말자. 그래서 명상을 하고 제가 그랜드 캐년도 갔다 왔어요. 그 돈 날린 거는 잊어버리자. 그래, 그랜드 캐년에서 명상을 하면서 대자연을 보고, 아, 인간이란 얼마나 자연 앞에 작은 존재냐. 그리고 돈 이거 몇 천만 원, 이게 이 인간의 욕심이란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를 그랜드 캐년에서 느끼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서울대병원에서 한 3개월,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논문도 쓰고, 뭐,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내 본업이었지. 나는 원래 뭐 돈에 이렇게 욕망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제 맨날 아침에 명상하고 운동하고 나의 생활로 돌아왔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하려는 순간, 뉴스에서 이제 회장님이 사면되셨다고. SK 회장님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판 주식이 7만 원에 판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벌써 한 15만 원 이상으로 내가 샀을 때보다 2배 이상이 올라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보니까. 아니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 돈이 얼마야. 서울대 그때 인상교수 월급이 340만 원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뻘짓만 안 하고 갖고만 있었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명상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명상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명상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이게 마음이,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9월에 다시 주식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이미 마이너스 3천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본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을 내가 빨리 이걸 회복을 하려면 내 어제의 실수와 어제의 자책을 덮으려면 빨리 3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거는 바이오주밖에 없다. 코스닥 바이오주에 몰빵을 하게 됩니다. 3천만 원 한꺼번에 벌려면 최소한 6천만 원을 박아야겠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박은 다음에 50%만 벌어도 3천만 원이 본전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6천만 원을 제가 그때 모은 돈이 좀 있었으니까 그 코스닥 바이오주에 다 올인을 했죠. 한 종목에. CTC 바이오라는 주식이었어요. 6천만 원을 하루에 다 샀어요. 2만 얼마인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타기를 계속했어요. 물타기를 계속해가지고 또 돈이 없으니까 빚까지 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은행 적금 다 해약하고 CTC 바이오에만 1억 5천 정도를 한 주식에 몰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완전 고점이었어요. 역대급 고점이 2만 4천 원 정도 기억하는데 저는 물타기에서 제 역대급 고점에 제가 몰빵을 들어갔고 제 평단이 아마 2만 원대 정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1억 5천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CTC 바이오 지금 그때 2016년 그때 이후로 그래프 보시면은 진짜 정말 그래서 그 CTC 바이오로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나고 그걸로 손해 보니까 이걸 제가 회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풍력발전주 뭐 2016년에 그거에 몰빵했다가 상패당하고 그래서 코스닥 주식으로 안 되니까 제가 그때 삼성 메디슨이라고 장외 주식도 샀어요. 장외 주식 사면 이거 10배, 20배 대박 난다 그러길래 내가 지금 이미 주식으로 그때 한 1억 정도 날린 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장외 주식을 한 2천만 원 사가지고 이게 10배 되면 본전 이상 하는 거잖아. 그 장외 주식을 또 2천만 원 샀어요. 그 장외 주식도 사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물타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4억을 올인을 했는데 장외 주식 한 1억 5천, CTC 바이오 1억 5천, 그리고 나머지 1억은 뭐 풍력발전, 미국 대선주 이런 완전 정치 테마주, 흔히들 말하는 계잡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아무튼 이런 주식에 몰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일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그래서 마이너스 79% 맞고 나서는 풍력발전주는 상패가 됐고 삼성 메디슨은 아직까지도 상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삼성 메디슨은 한 3분의 1 토막이었을 때 팔았고 CTC 바이오는 그나마 조금 회복했을 때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다 날릴 뻔했는데 제가 2018년 정도에 현명한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서 현명한 여자친구의 많은 조언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좋은 주식으로 또 갈아타고 그때 손절하기에는 이미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주식이 망가진 상태라서 일정 부분 리밸런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좀 손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2억 정도의 반토막 났을 때 주식을 다 팔았어요. 마이너스 7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50%일 때 주식을 다 팔고 그 2억하고 여러 가지 돈 빌린 돈으로 작은 아파트. 그러니까 어쨌든 집을 샀다는 건 내가
안정이 생겼다는 거고,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무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걸 또 저는 몰랐는데, 저는 그때도 계속 욕망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돈 벌어야 된다. 근데 주변에서 정말 가족 같은 여자친구가 너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무리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너한테는 본업이 있으니까. 네가 제일 잘하는 건 주식이 아니라 본업이야. 너 병원 개업해. 병원 다시 해서 돈 벌 수 있어. 주식으로 부자들 생각하면 안 돼. 주식으로 너 날린 돈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본업으로 1년에 충분히 1억 그 이상 벌 수 있는 사람인데 5년만 너가 그 땅에 뿌리 박고 열심히 본업에 집중하면 주식으로 날린 것보다 훨씬 더 본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그 얘기를 계속 해줬고 저는 그걸로 자신감을 찾아서 2018년 만에 그 개업을 다시 해요. 그리고 지금 2018년 말이니까 벌써 4년 반 지났죠? 여자친구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확인하게 됐고 본업이 잘 되니까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주식으로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2020년 그때 주식도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 저한테는 정말 은인 같고 가족 같은 사람이죠. 욕망의 노예가 돼서 도파민이 전두엽에 마비가 되면 사람의 시야가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이렇게 좁아져요. 대박, 폭등, 나 본전. 내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 호르몬이 너무 지나치게 나오면은 청각을 지배하는 축두엽이 좀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안 들려요. 우리가 너무 무섭고 불안할 땐 뭐 남이 뭐라 하는지 안 들리잖아요. 그게 뇌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남의 얘기를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졌었는데 여자친구가 그때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 할 수 있다. 너 본업에 집중해라. 너는 주식 투자 안 해도 언젠가는 성공할 사람이야. 너는 정신과 의사로서 분명히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 너 망하지 않았어. 너 인생 끝나지 않았어. 이 얘기를 100번 넘게 해줬어요. 처음에는 야, 무슨 소리 하지 마. 난 망했어. 난 틀렸어. 야, 너도 딴 데 가. 너 필요 없어.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나 같은 거 그냥 포기해. 야, 나는 이미 망했어. 나는 쓰레기야. 근데 이 무너진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확 오르지 않아요. 절대로. 일기를 쓰듯이 농사를 짓듯이 하루에 요만큼 쌓이다 보면은 이게 되네?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 볼까? 1단계가 되네? 이게 되네? 그러면 조금만 더 애써 볼까? 저는 2017년 2월 기준으로 인생의 바닥을 완전 그때 계좌도 바닥, 인생도 바닥, 자존감도 바닥, 인간으로서도 바닥이었어요. 진짜 성격 더러웠고. 근데 2017년 2월부터 지금 6년 동안 정말로 요만큼 하루에 0.01%씩 진짜 1년에 3%만 하루에 0.01%면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1년에 3% 5%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리로 5년 6년 동안 1년에 4, 5%만 발전하자. 그러면은 1년에 4, 5% 복리로 발전하면요 5년 만에 그 사람이 40% 가까이 발전하는 거예요. 5년 6년 만에 3, 40% 발전하는 거예요. 3, 40% 발전하면 상한가죠. 그러면 그 인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비교해서 180도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30% 발전했어요. 옛날의 그 모습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월부 채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고수들이고 훨씬 부자고 저보다 많이 알고 현명하세요. 근데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예전에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계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존감과 모든 자신감, 자기의 어떤 그 본업의 능력도 다 망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일상을 일으키고 어떻게 본업을 일으켜 왔느냐의 그 정말 6년간 2000일가의 제 일대기가 제 머릿속에 라이브러리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주식이 폭락해도 도망가거나 숨지 않아요. 이제는 2000일간의 내 노력이 내 머릿속에 그대로 있으니까. 뭐 실제로 어제만 해도 뭐 최근에만 해도 뭐 파월 발언 때문에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뭐 하루 만에 뭐 1000만 원, 몇백만 원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제 계좌에. 근데 예전만큼 놀라고 패닉하고 와 자기 비하, 자기 부정으로 이런 테크로 가지고 이런 코스로 가지 않아요. 2000일간에 제가 해왔던 노력 그거는 날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는 성공과 수익을 바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충동 투자, 감정 투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돼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 진짜 너그럽거든요. 그렇게 실패를 해놓고도 저 역시도 TQQ 같은 걸 살 때가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세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지금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ETF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미국 주식만 해요. 최근에 2차전지 그 한국
한국 주식은 2차 전지만 갖고 있었는데 1, 2월에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미국 주식으로 다 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많이 그때 샀던 것 같고요. 미국 ETF 많이 샀어요. 대부분은 한 배짜리 뭐 샀는데 TQQ 이런 것, SOSL 흔히들 싹쓸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샀던 것 같아요. 구글을 제일 많이 샀어요. 최근에는 구글을 제일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한 40%는 현재는 구글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ETF예요. 아니면 DIA 펀드. 그 다우존스 1등부터 10등까지 펀드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고 저는 그걸로 수익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없을 때는 ETF만 사는 거예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초보예요. 초보자들이 종목을 고르고 타이밍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뭐 장기적으로 이런 집단지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리스크를 해지해놓고 변수를 없애놓은 ETF를 사면 되는 겁니다. 다우 1등부터 10등까지 모은 DIA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구글이 망할 정도면 제 계좌는 이미 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을 잡는다 절대 못해요. 초보자들이 저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건 신이지. 그 현재 구글이 전 스스로 한 가지 질문한 거예요. 현재 구글이 88불일 때 제가 샀는데 2년 뒤에 구글이 100불을 못 넘길 것 같은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면은 2년에 한 20% 수익 볼 수 있다면 지금 그거를 투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구글을 꽤 많이 샀습니다. 줄넘기 하는 거부터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울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기 시작을 아무것도 내가 지금 돈을 3억 얼마 내 인생은 끝났는데 내가 뭐 연애를 하고 싶겠어요, 뭘 하고 싶겠어요, 일을 하고 싶겠어요. 내가 오늘 돈 벌면 뭐해, 하루에 내 일당 얼마 돼, 뭐 100만 원 돼? 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넌 지금 몇 억을 날렸는데 지금 100만 원 버는 거 의미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삶의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천장만 보게 돼요. 그럼 뻔하죠. 배달 음식만 하루 종일 시켜 먹고 게임이나 하고, 게임도 싫어가지고 게임에서도 욕하고, 이게 우울증의 코스거든요. 모든 게 예민해지고 모든 게 짜증나지고, 진짜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가족들한테 진짜 상처 주게 됩니다. 내가 주식 때문에 열받아서 사실 내가 잘못한 건데 가족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욕하고 막 밀어내고 이러면 나 혼자 남아요. 아무도 없어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저 그때 그랬어요. 친구들이 위로해주러 오는데 위로의 말이 다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것 같아요. 나 망한 거 비웃는 것 같아요. 당시에 만나던 그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뭐 위로해주는 게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자격지심, 열등감. 나 할 수 있어. 내가 우스워? 내가 우스워 보여? 내가 주식 좀 망했다고 우스워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도 밀어내고 여자친구도 밀어내고 가족들도 밀어내고 하면 나 혼자밖에 안 남아요. 그럼 진짜 우울해져요. 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만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어보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을 못 쉬겠어. 그러니까 죽고 싶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못 살겠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막혀요. 그때는 2016년은 지금처럼 모두가 어려운 장도 아니었어요. 나 혼자만 망한 장이었어요. 2016년 지금은 이해를 해. 뭐 푸틴 탓, 파월 탓, 금리 인상 탓, 뭐 핑계라도 있어. 2016년엔 바보같이 나 혼자만 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게. 내가 왜 아파트 안 사고 그 돈으로 주식을 했어? 나는 병신 바보 완쪼다. 가슴에 진짜 누가 가슴을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누우면 가슴을 발로 받는 것 같아요. 너 숨 쉬지 말라고.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파. 숨을 못 쉬겠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띵하고 이명 울리고 막 머리가 깨끗이 아파요. 그러면 뭐 내가 밥을 해먹을 의지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안 나가고, 저는 그때 직장도 잘렸으니까 직장도 안 나가.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리고 피자 시켜요. 피자. 왜 피자를 시키느냐? 피자는 아침에 2조각 먹고 점심에 2조각 먹고 하루 종일 그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번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제가 언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냐면, 피자 박스가 한 3-4판 쌓여가지고 거기 여름이라서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뭐 거실 있는 원룸이라서 집이 그렇게 좁은데 아파트 지하에 있는 쓰레기 버리 분리수거 할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내 삶이 불행하니까.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거울을 딱 보는데 완전 수염 막 이렇게 나가지고 여드름 여기 턱드름 코에 막 수염 안 깎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갑자기 내가 부자 될 수 있나요? 갑자기 현명해질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을 움직이는 것뿐이다. 첫 번째, 청소. 그냥 내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자신은 없는데 청소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울하고 내가 아무리 망했어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사는 공간 청소는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한 게 청소, 두 번째는 줄넘기. 그런 식으로 내 에너지가
진짜 요만큼밖에 없으면은 그거 인정하고 요만큼밖에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지금 정말 나약하고 못나고 한심하고 우울한 내 자신이 이걸 인정하고 내가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